안녕하십니까? 세계사이버대학교 박윤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년기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족생활 주기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이죠. 그래서 노년기 가족에서는 우리가 전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이죠. 그래도 최근에는 평균 그 기대 수명이 아주 엄청 높죠. 그래서 뭐 120살까지 산다고 하는데 이 노년기에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긴 노년기가 지루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요새 요양보호사들도 있고 또 그 노인복지 시설에 가보면 정말 영양 상태가 또 좋고 또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서 오래 사시는 그러니까 노인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루 종일 드시고 그 안에서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도 즐거운 프로그램을 자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내 자신은 이런 곳에 올 때는 적어도 몸에 에너지가 하나도 없을 때 정말 남의 손이 필요할 때 마지막에 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수발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우리 가족에서 그 어르신이 대신 그 부모만 모시기도 그렇게 힘든데 그런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이 수십 명씩 또는 어떤 기관에는 또 수백 명씩 이렇게 모시고 계신데 정말 큰 일이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힘이 든지.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사회에 부담이 안 되는 그런 노년기를 보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지금 희망 사항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노년기를 계획하고 계신지요? 다 뭐 잘 마련하고 계시겠죠? 자, 노년기에 그 과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년기 가족은 은퇴하고 신체적인 노화가 진행되는 그런 시기죠. 막내 자녀의 결혼으로 가족이 재조직화되는 시기다. 듀발이라는 학자는 은퇴에서부터 남편 또는 부인의 사망 시기, 이때를 노년기라고 한다 이렇게 했죠. 카터와 맥골드릭은 신체적인 쇠퇴가 오고 세대 간의 역할 전환기. 그러니까 이제 새로 며느리 오면 어때요? 부모들은 곳간의 열쇠를 넘겨주는 거를 큰 어떤 전환기로 삼았잖아요. 그 가게의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전환해 주는 거. 이런 열쇠를 이제 넘겨줘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넘겨주기 싫으신가요? 네. 하여튼 노인이 돼서 나에게서 책임 있는 일이 멀어져 간다는 거, 떨어져 나간다는 거는 어쩌면 굉장히 홀가분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박경리, 토지를 쓰신 그 박경리 선생님이 나중에 그 원주의 그 자택에서 혼자 사실 때 참 홀가분하다. 뭐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버리고 떠나갈 준비를 하니 참 홀가분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조금 더 제가 나이 들어서는 더 절절하게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최근에는 기대 수명이 연장되고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되죠. 또 저출산에 따른 부양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노년기의 가족생활 주기는 우리가 의료 발달이나 영양 상태 때문에 계속 연장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는 핵가족화이기 때문에 노인 부부 가구 그리고 노인 단독 가구가 아주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요. 요새는 함께 거의 안 살지 않습니까? 자, 신체적인 쇠퇴에 따른 개인과 부부 기능 관심을 유지하기. 노인이 되면 급격히 신체적으로 쇠퇴가 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부의 기능이나 그런 관심을 꼭 젊었을 시절의 그런 기대보다는 노년기에 몸이 신체가 쇠퇴되는 상태에 맞도록 적응해 가야 된다는 거죠.
또 새로운 가족 관계, 뭐 다 떠나고 이제 다시 부부만 남는 어쩌면 그런 관계죠. 그런 관계에서 또 사회적인 역할을 재탐색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중년 세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지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너그러운 노인으로 남아있는 거 상당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또 연장자의 지혜와 경험을 가족 체계에 살리는 기회 만들기. 네, 그래서 자녀들이 손자녀를 키우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또 어떨 때는 잘한다 싶으면서도 어떤 때는 너무 저런 것은 안 되는데 나의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뭐 이런 의견들을 내주시고 또 내가 평생 동안 쌓아왔던 지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손자녀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만남을 계획한다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퇴하는 것에 대해서 적응하고 또 내가 노화되어 가고 또 배우자가 또 사망하고 형제도 하나 둘씩 이제 사망하고 내 친구도 사망하고 이렇게 그 사망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상실한 그런 상황에 내가 대응하고 나도 조용히 죽음을 맞이해서 또 다른 어떤 천국이 있다면 그런 세계를 꿈꾸면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가는 것이 이 노년기의 과업이에요. 그 다음에 조부모로서의 역할, 아직 여력이 남으면 손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은 정말 일생에서 노년기가 황홀하게 빛나는 그 석양의 그 타오르는 불빛과 같다면 조부모로서의 역할이 아마 그런 역할 아닐까 싶어요. 자녀를 키웠던 그런 경험을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살려서 손자녀와 그 관계를 맺을 때 엄청나게 그 행복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거든요. 자, 노화에 의한 신체, 심리, 사회적인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또 은퇴 전에 부부 간에 서로의 가사 분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로 분담해서 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배우자에게 이때까지 도구적인 역할을 했다면 서로가 돈 벌어오고 아니면 아내는 밥을 해주고 이런 도구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정서적으로 친밀감과 애정을 더 적극 표현하는 그리고 충분한 대화를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공동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도 참여한다. 그래서 봉사활동도 나란히 손붙잡고 함께 가시고 아니면 동네 도서관에 가셔서 어느 때는 또 책도 한번 읽으시고 또 콘서트에도 한 번씩 참여하시고 또 뭐 그렇게 큰 뭐 어떤 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마을을 산책하는 거 이런 것도 보시고 해보시고 뭐 가벼운 것들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혼자 살아도 되지만 노년기가 되면 저는 꼭 부부 관계가 함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상당히 또 어렵죠. 젊었을 때부터 서서히 보면서 나이가 들은 모습은 괜찮은데 나이 든 모습으로 서로 만나면서 뭔가 사랑을 느끼기에는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 좀 힘들어도 노년기에 부부로 함께 있기 위해서 많이 부단히 참고 견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하튼 노년기에는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노화로 인한 심적 변화도 수용하고 정서적 만족에 위한 심적 적응을 해야 된다. 또 경제적인 유지, 어떻게 계속 내가 경제를 사망할 때까지 쓸 수 있는 돈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도 자녀들과 함께 논의해 보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건강 관리하고 또 사회의 나머지 자녀 그 영향력이 있다면 봉사로 기여하는 것이 좋겠죠. 자, 자녀와의 관계가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주요 요인이다. 네, 어떤 식당에 가보면 정말 아주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모시고 와서 아주 그 좋은 음식을 사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자녀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말 저 어르신은 참으로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자녀에게 나이 들어서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젊어서 많이 자녀들에게 더 사랑을 주고 더 바르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유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노부모의 경제 수준에도 영향이 미친대요. 돈이 많은 부모는 더 뭐죠? 더 자녀들이 효도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좀 씁쓸하죠? 자, 건강, 자녀에 대한 보상 심리, 교육 수준, 성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답니다. 자, 사회 교환 이론. 노부모 소유 자원이 자녀와의 유대관계 갈등의 정도를 완화하고 자원이 많을수록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빈번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도구적인, 정서적인 지지가 많은 여성 노인이 자녀와의 유대가 강하더라. 그래서 우리 젊은 자녀들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싶더라도 본인에게 부담을 주는 어르신은 조금 버거워한다는 것이죠. 적어도 방바닥이라도 한번 또 깨끗이 닦아주고 또 아이들이 잠깐 외출했을 때 아이들이라도 한번 돌봐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여성들은 잘하거든요. 그래서 여성 노인이 자녀들과 더 친밀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노년기의 우울 증상, 소외감을 포함한 심리적인 적응 문제 이런 것들은 역할 상실과 내가 역할이 없어지는 거, 역할 전환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가족에서 큰 소리를 치고 살았다면 이제 점점 힘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세요. 뭐 하는 대로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고 사다 주는 거 먹을 수밖에 없고 물론 뭐 이런 거 먹고 싶다 저런 거 먹고 싶다 할 수 있지만 내 발로 내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에 관련한 것을 우리가 적응해야 된다. 또 조부모 역할 이것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젊음과 정열을 마음껏 쏟아서 그 양육자로서의 어떤 제 경험 이런 것도 해볼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자, 인생의 경험과 지혜 제공으로 생산성과 성취감을 경험하고 자녀의 성장과 사회적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대리만족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요. 자녀가 나의 힘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먼저 이런 강의에서도 내내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키우시라고 얘기했는데 젊은 부부들은 정말 속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마 노년기가 되어보신 분들은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맞습니다 하고 동의해 주실 줄 믿어요. 자, 조부모의 역할 유형을 보면 조부모가 아주 소원한 유형이 있다. 가끔씩 접촉하고 의식적으로 그냥 관계만 유지하는 유형이죠. 동료적인 유형은요. 손자녀가 같이 여가를 즐기는 재미 추구형, 또 적극 참여 유형은 손자녀 양육에 적극 개입하고 실질적으로 권위 행사를 하는 조부모, 또 손자녀 조언자로 지혜의 저장소 역할을 하는 조부모 유형, 또 부모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대리 양육하는 그 대리부모 유형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은 어느 조부모 유형인가요? 그리고 어떤 유형을 좋아하세요? 저는 동료적인 유형과 지혜의 저장소 역할 이런 조언하는 유형의 조부모가 되고 싶어요. 자, 각자에게 그런 유형을 한번 희망하는 유형을 살펴보시고요. 자, 그 노년기 가족에 준비해야 될 것은 노년기 가족을 누가 부양할 것이냐 이런 것을 결정하는 과업이 남아있죠. 또 죽음에 대한 적응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제 교회도 많이 나가시고 성당에도 또는 절에도 많이 찾으셔요. 그래서 속세를 이제 떠나서 이제 천국으로 또는 또 저세상으로 갈 때 그 신들에도 귀의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기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세상을 끝난다는 두려움을 또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사별과 애도 과정을 거쳐야 된다. 네, 내가 이때까지 정말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어느 날 사망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배우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자녀와의 그 이별, 이런 것도, 영원한 이별, 이런 걸 생각한다면, 글쎄요,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어떤 신에 귀하지 않고는, 신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디기 힘든 그런 노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년기에 재혼도 나와 있죠. 예, 요새는 뭐 70세, 80대 되신 분들도 만나서 너무나 행복하게 사시는 부부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년기에 무슨 재혼이야 하지만 어쩌면 어르신들이 그렇게 짝꿍짝꿍 잘 만나서 살아주시는 것도 이 사회에서, 그리고 아프지 않아 주시는 것도 이 사회에 많은 여러 가지의 도움이 되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년기의 재혼 문제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고, 또 사회에서도 그런 결혼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져서 있으면 좋겠어요. 자, 노년기 가족 서비스는 협력적인 노년기 부부 관계 형성을 하는 거, 그리고 뭐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가족관, 결혼관으로 부부가 평등하고 존중하며 자율성을 인정하는 이런 훈련을 노년기에도 우리가 계속 교육받아서 보다 더 자유롭게, 또는 서로가 평등하게 이렇게 노년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주 중요하겠죠. 그리고 체계적인 의사소통과 여가 프로그램, 이런 서비스도 우리가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단계적인 의사소통 훈련으로서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노년이 대해서 이렇게 툭툭 말을 뱉어버리면 정말 듣는 사람도 싫죠. 그런데 노인이 돼서도 굉장히 다정다감하게 이야기하고 웃는 낯으로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이런 어르신들을 보면 우리는 상당히 존경스러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들 때까지도 이런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도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부부관계, 협력적인 부부관계로 노년기에도 최고의 그 인생의 황혼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는 이런 서비스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받아야 되고요. 그런 서비스를 모를 때는 전문가들을 찾아서 또 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노년기의 그 과업들, 또 직면하는 문제들에서 생각해 보았고,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